기가팩토리는 전기차 제조회사 테슬라의 생산 공장을 이르는 말로, 이는 10억을 뜻하는 기가에서 이름을 따올 만큼 초대형 생산기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16년 미국 네바다주에 기가팩토리를 건설하여 자동차 생산과 배터리 팩 생산을 함께 운영하면서 일관 생산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테슬라는 같은 개념의 기가팩토리를 중국, 독일, 미국에 추가로 건설하였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본 단위를 배터리셀이라고 합니다. 여러 배터리셀을 하나로 합쳐 외부 환경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며 특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배터리 팩이라고 합니다. 2022년 가동하기 시작한 미국 텍사스의 기가팩토리는 지금까지 테슬라가 추구한 수직적 통합 전략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4층 구조로 신형 원통형 4680 배터리 셀을 1층과 4층에서 생산하여 3층의 배터리 팩 조립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3층에서 완성된 배터리 팩은 2층의 완성차 조립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무거운 배터리 셀과 팩이 중력에 따라 아래로 내려가는 설계 방식을 통해 운송 비용을 절감합니다. 테슬라는 과거 파나소닉에게 배터리 셀을 조달받았지만 신형 배터리인 4680은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셀은 기존의 배터리 셀보다 용량이 5배나 증가되었고 향후 원가 절감을 하기 용이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전기자동차 제조업체가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인 배터리 셀을 직접 만드는 것을 후방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강의를 통해 수직적 통합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의 전략을 설명할 때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좀 보세요, 나중에. 기업 전체와 관련된 전략인지 사업 전략인지를 좀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자, 기업 전체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그 전략을 기업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다각화, 수직적 통합, 기업 인수합병, 해외 사업 진출, 뭐 이런 분야들이 주로 기업 전략의 의사결정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 전략은 개별 사업부 내에서의 어떤 경쟁 전략으로 보시면 되니까, 자, 기업이 각각의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쟁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사업 전략, 그래서 기업 전략보다는 좀 낮은 그 부분의 전략을 우리가 사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앞으로 그 경영 전략 내용이 나온다면 기업 전략인 부분인지 사업 전략인 부분인지를 나눠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기업 전략하고 사업 전략으로 나눈다면 이러한 그 수직적 통합은 기업 전략의 일부라고 보셔야겠죠. 기업 전략의 분야에는 다각화, 수직적 통합, 해외 진출, 인수합병, 전략적 제휴 등이 있습니다만 도요타가 펼친 기업 전략은 수직적 통합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직적 통합은 말 그대로 앞서 설명드린 우리가 그 기업의 어떤 가치 사슬이라고 봐도 되고요. 기업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업 활동을 수직적으로 배열을 해서 앞의 활동이나 뒤의 활동이나 또는 그 활동을 모두 통합하는 활동을 바로 수직적 통합이라고 하는데요. 방향에 따라서 후방 통합과 전방 통합으로 구분합니다. 후방 통합은 주로 그 제조업 뒷부분이니까 부품이라든가 원료와 같은 어떤 투입 요소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통제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후방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도요타는 후방 통합을 한 것이죠. 전방 통합은 기업의 앞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유통 분야죠. 그래서 유통 분야의 어떤 소유권하고 통제 능력을 갖는 거를 전방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품 쪽을 통합하는 걸 후방 통합이라고도 하고 유통망을 통합하는 거를 전방 통합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수직성 통합은 후방 통합만 할 수도 있고 전방 통합만 할 수도 있고 또는 전방 통합, 후방 통합을 모두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 외부에서 쓰는 물건을 그대로 두지 않고 통합해야 되는 그 정당성에 대해서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라는 분은 거래 비용 1호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분은 그 기업이 왜 존재하는지를 경제학 관점, 그 기회비용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거래 비용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기업이 예를 들면은 인사부서가 있다. 그러면 인사부서를 그 시장에다 두고 아웃소싱하면 될 일인데
기업 내부에 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럼 기업이라는 체제를 사용해서 쓰는 그 비용이 시장을 통해서 쓰는 비용보다 더 싸다면 기업 내부에 그런 인사부서를 둬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기업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이라는 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기업의 어떤 하나하나를 외부에서 이용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기업이 존재한다는 거 보는 거고요. 그럼 이런 기업의 체제에 가져오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면 그런 부분은 수직적 통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래 비용 이루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기업 조직의 생성이라든가 기업 조직을 관리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거래 비용이 있을 테니까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업이 탄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런 걸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시장에서 그만큼 싼 가격에 그러한 기능들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이 발생했다고 보는 건데요. 자, 그리고 그러한 원인을 한 세 가지로 보는 겁니다. 이분은. 첫 번째가 소수 관계 거래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이 자산의 어떤 특수성 면에서 그럴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정부의 어떤 조세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장 거래를 통해서 거래 관계를 맺는 것보다 수직적 통합을 통해서 거래 비용을 줄인다면 수직적 통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수직적 통합의 원천이 바로 시장 거래 비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직적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소수 관계 거래라는 거는 만약에 시장이 독과점 방식으로 돼 있다면, 그래서 소수의 거래자만이 참여한다면 그때 나오는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완전 경쟁과 비교했을 때. 자, 그러면 해당되는 거래처랑 계속 협상하고 흥정하다 보니까 결국은 균형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독과점인 시장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직접 외부에서 사오는 것보다는 그 해당되는 기업을 우리 계열로 가져오는 수직적 통합을 하는 것이 결국 시장 거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가 자산의 특수성이 또 그러한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요. 만약에 이러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 고객만을 위한 어떤 투자가 필요한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그걸 알고 약간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가지고 어떤 가격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은 이 회사만 사용한다는 걸 알게 되면 가격을 올린다든가 서비스 수준을 낮춰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시장 거래 비용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입해야 될 자산이 굉장히 특수한 자산이라면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수직적 통합을 통한 내부화하는 게 훨씬 더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요인 때문에 수직적 통합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조세 정책적인 면도 있는데요. 기업이 이제 이익을 많이 내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중간 정도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가격을 잘 조정을 해서 세율이 낮은 생산 단계에서 오히려 이익을 많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생산 있는 곳의 국가랑 또 구매하는 국가를 달리해서 세율 차이를 통해서 전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수직적 통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이라는 어떤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들이 하는 또 수직적 통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 거래 비용을 줄였어야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외부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통합시키는 게 훨씬 더 비용적인 면에서 유리하다고 본 것이 바로 시장 수직적 통합의 원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외부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수직적 통합을 했을 때 들어가는 또 비용들이 있겠죠? 자, 이게 바로 내부와의 관리 비용인데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잘 판단해서
수직적 통합 여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경영 관리에 효율성이 있는지를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특히 생산하고 유통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핵심 역량이 모두 유지가 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산업체 같은 경우에 핵심 역량은 기술력이라든가 제품 개발 능력이라든가 생산 능력인데, 자, 이러한 그 핵심 역량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통업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또는 가격 및 비용 면에서의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또는 교섭 능력이라든가 물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유통업체의 핵심 역량인데, 우리가 만약에 전방 통합을 통해서 유통업체를 통합했지만 이런 핵심 역량이 없어진다면 이거는 통합을 하나만 하죠. 마찬가지로 후방 통합을 통해서 부품업체를 그 수직 계열화 시켰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그 핵심 역량이 없어진다면 이 내부화로 인한 관리 비용이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수직적 계열화를 시켜버리면 그 외부에서 사올 때보다 유연성이 저하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수직 통합을 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장사가 잘 되건 안 되건 특히 장사가 잘 안 되는 불황기에도 종업원들에게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걸 수직적 통합을 하지 않았더라면 결국 그때 외부에서 물건을 사오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불황기라면 주문을 줄이면 될 일이죠. 근데 문제는 수직적 통합을 하게 되면 자, 이러한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이 수직적 통합의 단점이고요. 이런 게 바로 수직적 통합으로 인한 관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그 수직적 통합을 하게 되면 기술 혁신의 인센티브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기업 내부로 부품 사업부가 들어오게 되면 이 만들면 언제든지 물건이 그 수요가 생기는 거니까 굳이 우리가 기술 혁신을 해야 되느냐, 또 비용 절감을 해야 되느냐, 자, 이런 어떤 동기부여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외부에서 물건을 사오게 되면 그 외부 업체는 뭔가 기술 개발을 한다든가 비용 절감을 하려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 외부 업체를 수직 계열화 시켰을 때는 자, 이런 기술 혁신과 같은 인센티브 부가 그 없어진다는 것이 관리 비용의 또 다른 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직적 통합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건 첫 번째는 통제력이죠. 품질이라든가 단가 면에서 우리의 어떤 통제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거래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장점이고요. 세 번째가 기술 혁신, 그 사업부가 어떤 기술 정보를 통한 기술 혁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가 그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규모의 경제가 상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슷한 얘기인데 결국은 관료적인 지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유연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가 그 고정비 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내부화 비용이라든가 기업 내부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기술 개발 의욕에 어떤 상실이 생길 수가 있는 게 수익적 통합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 출시된 테슬라의 모델 S는 혁신의 결정판입니다. 종전의 소비자들은 주행거리에 제한이 있고 고성능 배터리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전기차 구매를 꺼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한 앨런 머스크는 배터리 개발에 투자하기보다 이미 기술 혁신과 원가 절감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파나소닉의 노트북용 배터리 7,000개를 결합하여 배터리 팩을 만들었습니다. 모델 S는 기존 자동차들이 수많은 부품을 사용하였던 것에 비해 많은 기능 등을 소프트웨어로 통제가 가능하게 하여 부품 수를 혁신적으로 줄였습니다. 강의를 다 들었으니 퀴즈를 하나 풀어볼까요? 수직적 통합에는 전방 통합과 후방 통합이 있습니다. 기업이 부품과 원료와 같은 투입 요소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통제 능력을 갖는 것은 전방 통합인가요? 후방 통합인가요?
정답은 후방통합입니다. 모두 정답을 맞추셨길 바라며 다음 강의로 찾아올게요.